안녕하세요. 자신감 업 성공 스피치의 강의를 맡은 강민정 강사입니다. 오늘 벌써 4회차 강의 들어가잖아요. 4회차 드디어 실습입니다. 물론 그 온라인에 한계가 있어서요. 실습적인 부분이 제가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좀 따라해 주셔야 하는데요. 오늘 4회차 강의는요. 발성과 발음, 공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요. 그 전에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우리가 목소리가 좋으면 과연 무엇이 유리할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목소리는 신뢰감이나 호감을 주기에 너무나 1차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발표자가 이미 목소리로 신뢰감과 호감을 주고 있다면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설득력으로, 나의 의견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소리가 갖고 있는 38%가 지배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있다면, 신뢰감 있게 그리고 호감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면 그 발표는 거의 90%가 성공한 거죠. 자, 이렇게요. 우리가 보이스 트레이닝이란 과정을 지금부터 할 건데, 이런 보이스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요. 신뢰감 있고 호감 있는 음성을 만들어서요. 결국은 우리의 개인 활동에 혹은 대외 활동에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회사 생활 물론 개인적으로도 매력 있는 사람, 호감 있는 동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물을 2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영상물은요. 바로 뭐냐면, 자, 스펙 좋은 김 씨,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걸까요? 이거 보통 스피치 강의하시는 분이나 스피치 강의를 이거 전에 많이 들으셨던 분은 거의 다 보는 교과서적인 영상물일 겁니다. 저희들이 다 같이 잠시 본 다음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매우 좋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고요. 근데 목소리 때문에 이게 유일하게 목소리 때문에 그 여자들이 좀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목소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소리란 어떤 것일까요? 자, 잘생긴 김 씨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게 문제점 같아요? 자, 약간 발성이 흐릿하죠. 낮은 음도 아니고 높은 음도 아니고 약간 탁합니다. 그리고 억양이 왠지 사투리를 쓰면서 촌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 저분이요, 굉장히 잘생기신 호감형이에요. 그리고 약간 지적인 느낌도 있고요. 신뢰감 있는 페이스를 갖고 계세요. 목소리가 조금만 당차면서 겸손하면요. 아주 최상품 물건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약간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진 보이스를 가진 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자, 제가 2번째 영상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좋은 음성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지? 남이 듣기에 좋기만 하면 되나? 사투리를 안 쓰기만 하면 되나? 아니면 허스키하지만 않으면 되나? 그것이 아니라 좋은 음성에 약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영상물인데요. 저희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 빈 운동장에 남아있기를 좋아했었다. 오늘 일은 날 포함해서 우리들한테는 없던 일이고 어렵단 말 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목소리의 주인공들.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과연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소리 전문가에게 의뢰해 좋은 목소리로 평가되는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분석해봤습니다. 고음이 들리면 아주 쾌활하고 중음이 들리면 부드러움이 있고 저음이 있으면 무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아주 저음도 강하고 중음도 강하고 고음도 강한 또 남성의 어떤 부드러움까지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목소리예요. 두 분이 공이 유사한 특성을 얻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물 굉장히 흥미롭게 보셨죠? 왜냐하면 음성이 너무나 멋있는 한석규 씨, 그리고 외모와 눈빛과 음성 모두 멋진 이병헌 씨가 나오셨죠. 자, 저도 이병헌 씨의 그 카리스마에 마음이 살살 녹는데요.
자, 좋은 음성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신뢰감을 주는 낮은 음부터요, 카리스마를 지키는 높은 음까지 그 음의 고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한 음성의 낮은 음과 높은 음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의 음성을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음성이 왜 좋은가 하면요, 지루함이 없어요. 아주 낮은 신뢰감과 카리스마적인 느낌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거예요. 남자친구가 나쁜 남자 한동안 좋아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20대 여성분들. 그것은 나한테는 착한데 남에게는 살짝 목되게 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그것처럼 약간의 묘미가 동시에 느껴질 때 사람은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너무 신뢰감만 있다면 평안하기만 하고 평온하기만 하죠. 편안하기만 할 수도 있어요. 편안하기만 하면. 자, 거기에서 약간의 카멜레온 같은 색깔을 입히는 과정, 그게 보이스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음성의 4대 요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음성의 4대 요인, 4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발성 부분이고요. 또한 공명이라는 것이 있고, 발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억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발성이란 부분,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내가 한 음을 얘기할 때 숨을 너무 들이키지 않고 좀 평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샤우팅이라고 하죠. 복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지금 저거 샤우팅 했어요. 목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다시 복식 호흡을 사용해서 배심으로 음성을 내뱉으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민정 강사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음이 나가요. 자,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안의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 건데, 복식을 사용하면 우선 음이 동글동글해요. 듣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쭉쭉 나가요, 음성이. 제가 음성을 쏘아 붙일 수 있을 만큼 멀리까지 음성을 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입안에 있는 공명을 사용하면, 자, 제가 복식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공명을 좀 사용하지 않아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민정 강사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복식을 사용하고 단정하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입안의 혀를 막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공명을 사용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민정 강사입니다. 자, 조금 더 음이 동글동글해졌죠. 이게 공명의 힘입니다. 자, 소리를 던지는 발성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4번째는 성량을 키우는 발성법. 제가 낮은 음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다가 어느 지점에 올라가서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하이라이트 부분, 가요로 치면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음을 낮게도 쓰고요, 높게도 쓰는 거, 고저가 있고 완급이 있어야 사람의 스피치는요, 재미있게 들리고요, 생동감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발성을 배우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공기 중에 있는 이만큼의 공기를 제가 숨으로 들숨, 코로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럼 이만한 공기가 어디로 갑니까? 배로 가겠죠. 배로 가요. 배가 빵빵해져요. 자, 배가 빵빵해진 상태에서 입으로 풍선을 빼듯이요, 배 안에 있는 공기를 빼서 입으로 이렇게 하고 내오는 과정, 이게 지금 복식 호흡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복식 호흡은 음성을 발달시키기에도 좋고요, 뱃살 빼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TV 앞에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냥 배가 많이 쌓여 가시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복식 호흡을 수시로 많이 사용하면요, 뱃살이 빠지는데요. 어떻게 우선은 연습을 하냐면요, 길 이렇게 다니실 때요, 숨 들여 마시세요. 코로. 자, 배 내미세요. 배 어떻게 내밀어요? 숨 들이신 만큼 배 내밀죠? 그 다음에 하고 끝까지 다 내뱉는데요. 자, 호흡량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센텐스를 한 문장만 얘기할 수도 있고요, 2문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호흡이 우선은 20초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숨을 코로 들이마신 다음에 하고 내뱉는 것이 20초가량은 지속이 돼야 되죠. 우선은 이거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우리가 성대, 울림을 효과를 쓸 수 있는 거는요, 가슴이에요. 화면에 그 발음기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음성을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할 때 이 가슴 안에가 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가 울리죠? 성대가 울리죠. 음성이 곱게 나와서요, 조음기관이라는 이 안에 공간에서 음성이 돌다가 입으로 쫙 뻗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원리는 신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호흡량을 늘리시는 거. 들숨으로 쉬시고 배에다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공기를 들여 마시고요. 배에 힘을 딱 배에 있는 근력을 딱 붙이는 순간 음성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는 어떤 거 호흡량을 늘리는 연습을 할 때는 들숨으로 들이마시고요. 하면서 20초 이상가량 작게 그러니까 작게 소리를 공기를 내보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한 7, 8회차 넘어가서 자세와 표정에 대해서 할 텐데요. 거울을 보시면서 이 연습을 할 때도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웬만해서는 내가 거울을 보고 웃음을 지면서 하고 내뿜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시고요. 이게 호흡량을 길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하나하나로 복식 호흡을 가겠습니다. 뒤에 화면에 가가격여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그거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스타카토예요. 스타카토가 짧게 끊는 거잖아요. 이를테면요. 저 지점에 촛불 하나가 딱 나홀로 불타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음성으로 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 갸, 거, 겨를 할 건데요. 배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목소리로만 가, 갸, 거, 겨 복식 호흡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숨 들이마시고요. 배를 딱 붙이는 펌프질하는 그 힘으로 가를 쏟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 갸, 거, 겨. 자, 제가 동작을 하는 이유는 이 제스처로 더 많이 느끼시라는 거예요. 배가 탄력을 붙여서 완급 효과 탕 하고 튕길 때 음성을 쏟아냅니다. 그 전에 음성을 쏟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숨을 먼저 들여 마셔놔야겠죠. 숨 들여 마시고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자, 여기가 복식 호흡인데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써볼게요. 자, 음성을 내뿜을 때요. 이미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미간 사이로 음성을 쏟겠다. 자, 제 미간 사이로 음성을 쏟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비포와 애프터를 자꾸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음성으로 비교해 보세요. 숨 들이마시고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개, 개, 괴, 귀. 자, 복식 호흡을 사용했고요. 내 음성을 미간으로 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고 만약에 여기가 현장이라면 여러분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다소 아쉽지만 모니터 상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습은 남의 거를 보고 실습을 할 수는 없어요. 야구 잘하는 성동열을 보고 내가 어느 날 성동열처럼 한 방에 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 포즈를 100분의 1도 따라하지 못할지도 모르거든요. 자기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제공하는 그 복식 호흡과 가갸격어 스타카토를 촛불을 끄는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미간으로 음성을 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 갸, 거, 겨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이미지 작용을 통해서 미간으로 음성을 쭉쭉 쏜다고 생각하시고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자, 어떤 음성이 조금 더 시원하게 들릴까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기 음성으로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 녹음을 하셔서 여기까지 연습을 좀 하시고요. 쏘는 연습 하신 다음에 제가 다음 거 갈게요. 공명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공명은요. 혀가 게으르면 공명이 안 사용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품을 해보세요. 아 하고 하품을 하면 혀가 밑에 붙고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많이 생기죠.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혀가 게으르면 이제 공간을 많이 활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성이라는 발음을 할 때요. 발 할 때 혀가 위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열심히 붙여줘야 돼요. 발성. 성할 땐 이렇게 내려가요. 이거를 열심히 펴줘야 돼요. 올릴 땐 올리고 내릴 땐 내지고. 이거를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발성, 공명 이렇게 하면요. 상대가 전달되지도 않고요. 안에 있는 공명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면요. 동근음이 안 되고요. 동그란 음이 안 되며 뾰족한 음으로는 오랫동안 강의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오랫동안 나는 좋다고 내 목소리가 좋다고 얘기한들 상대는 편안하게 듣지 못하는 거죠.
자, 공명을 비교할게요. 안녕하세요, 강민정 강사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하나는 좀 게으르게 표현할게요. 안녕하세요, 강민정 강사입니다. 이게 지금 복식을 사용하고 그냥 좀 게으르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공명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강민정 강사입니다. 제 입술이 더 많이 움직였죠. 안에 있는 혀가 더 많이 움직였을 겁니다. 더라는 걸 발음할 때도요, 더 많이, 이게 아니고요, 더 많이 움직였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만큼 음성이라는 것은 동근음을 만들 때 복식 사용하고요. 음을 시원하게 쏟아내고요. 그 다음에 공명 활용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복식 호흡 발성의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요. 저희가 데시벨 연습을 할 건데요. 데시벨은 바로 어떤 거냐면 1부터 10까지의 데시벨을 연습을 하는데 왜 이용할까? 이거를 왜 내가 연습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가요를 들을 때요. 잔잔한 부분이 나오고요. 클라이막스 격정적인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을 듣기 위해서 어쩌면 그 어떤 히트곡을 들을지도 몰라요. 히트곡 아닌 것들을 살펴보면요. 격정적일 때 격정적이지 않아요. 낮을 때 낮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감동을 주는 전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데시벨이면 음의 높이와 고저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강민정 강사입니다. 자, 너무나 친절하고 단정하죠. 그치만 여기에다가 음의 고저를 만들려면 안녕하세요, 강민정 강사입니다. 이렇게 해도 음을 더 높였어요, 저는요. 안녕하세요, 강민정 강사입니다. 낮게 갔고요, 좀 크게 갔어요. 이거는 저의 능력이겠죠. 이 능력을 만드는 것은 데시벨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 하면 하나요. 이렇게 낮은 음 하나를 잡으면요. 이 낮은 음으로 안녕하세요. 두 번째, 둘하면 둘이요. 안녕하세요. 자, 톤을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자, 데시벨 1부터 10까지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굉장히 웃으실 텐데 북한 괴뢰군 왔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창피한 무릅쓰고 좀 할게요. 자, 본인이 음성을 잡으셔서요. 가장 낮은 음으로 음성을 끌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하나 하면 하나요. 하나 하면 하나요. 둘 하면 둘이요. 셋 하면 셋이요. 넷 하면 넷이요. 다섯 하면 다섯이요. 여섯 하면 여섯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성량 5까지의 단계가요. 보통 아저씨 하고 크게 부르는 음성, 그게 50까지가 쓰이거든요. 그 이상의 스피치를 쓰는 경우, 그 이상의 데시벨을 쓰는 경우는 사실 좀 적어요. 드물어요. 그러면 하나, 낮은 음부터 도레미파솔까지 하나부터 5까지만 연습을 하시고 음량을 써보시는 거예요. 자신만의 음량을.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 자유자재로 내가 30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음성을 낮춰서 하나의 단계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50으로 올려서 크게 얘기했다가 다시 하나의 단계로 신뢰감 있는 음성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느끼셨죠? 낮은 음으로 갔다가 높은 음으로 갔다가 다시 낮은 음. 자,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데시벨 1부터 한 7단계까지만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7단계 왔다가요. 점점 내려가서 1단계까지 가는 거 자꾸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단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발음입니다. 발음은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아니면 살짝 피곤하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음 기간이라는 것도 많이 입을 풀어야 해요. 그리고 저처럼 약간 하고자 하는 말이 많아서 좀 빨라지면 발음이 중간에 엉켜요. 그러면 아침에 보통 방송하시는 분들은 발음을 어떻게 푸냐면요. 저 그림처럼 좀 복잡하게 풀지도 않고요. 그냥 아, 에, 이, 오, 우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아, 에, 이, 오, 우를 굉장히 얼굴이 흉측하도록 하시면 연습이 충분히 되고요. 혹은 이제 시계 가는 소리 똑딱똑딱 혹은 하고 혀를 푸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음 기간에 해당되는 거겠죠. 보통은 제가 아에 이오를 뭐 거울 앞에서 100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헬스장에 운동 갔을 때 이제 뭐 자전거 타면서 아에 이오를 한다거나 혹은 사실 저는 아에 이오를 하는 이유가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여자분들 볼살 많은 거 되게 고민하시잖아요. 아에이오를 열심히 하시면 볼살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똥똥한 사람이 좀 안 되고 싶어갖고 일부러 아에이오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얼굴 표정 근육을 좀 풀어주는 거에도, 그러니까 인상을 좋게 하는 거에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아까 제공해 드리기로 한 가가격여 부분인데요. 이거를 갖고 가부터 타까지 충분히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스타카토로 가, 갸, 거, 겨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을 쭉 가시는 거예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극이, 계획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숨을 중간에 다시 한 음절 할 때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연습을 끝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한 문장을 한숨으로 가보는 거죠. 그래서 호흡량을 늘리는 것까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대본이 마련되어 있죠. 이것은 발음을 푸는 연습인데요. 신춘 샹송 가수의 신춘 샹송쇼. 자, 저도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매일매일 이거 앞에부터 뒤에까지 한 번씩 연습하시고 내가 만든 만두는 물만두이고 내가 만든 만두는 물만두이다. 자, 나를 가리키는 내 할 때는요. 입이 아로 벌어집니다. 내가 만든 만두는 물만두이고 내가 만든 만두는 물만두이다. 반대로요. 너라고 지칭하는 내가 만든 할 때는 옆으로 벌어져요.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만든 만두는 물만두이다. 자, 동그란 독에는 제가 화면이 좀 안 보이네요. 밑에 줄 할게요. 밥그릇에 빠진 파리는 프랑스 파리인가 브라질 파리인가. 재밌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좋은 기간을 좀 풀어주시면 아마 발성하고 발음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요, 이 발성은요, 매일 15분씩 한 달 정도는 꾸준히 해줘야 스스로가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꼭 녹음을 하시고 살펴보셔야 그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시고 발전하는 느낌으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요, 저희가 발성, 발음, 공명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멜로디 스피치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